안녕하세요. 이번에 배울 내용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입니다. 자, 먼저 세계 4대 문명 발생 지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특히 선생님이 준비한 지도를 보면서 어떤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 어디일까요? 일단 아라비아 반도에 강이 두 개 보이시나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보이시죠? 이 두 강 사이에서 발생한 문명이 최초의 문명이랍니다. 이 문명을요,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르고요. 특히 메소라는 뜻은 사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이라는 뜻이 붙었을까요? 두 강 사이에 발생했던 문명이기 때문이랍니다. 자, 두 번째 문명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요,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아프리카 대륙에 나일강이 보이시죠? 자, 나일강 유역을 타고선 발생한 문명은 어떤 문명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이집트 문명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어떤 문명이라고요? 자, 이집트 문명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번엔 인도 대륙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자, 인도 대륙으로 넘어가 보니까 인더스강 보이시죠? 자,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생한 문명을 우리는 인도 문명, 물론 인더스 문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인도 지역에서 발생한 문명이기 때문에 인도 문명이다라고 이야기도 한답니다. 자, 이번엔 우리와 가까운 중국 대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북아시아에서는 어떤 문명이 발생했을까요? 자, 황하강 유역을 타고, 황하 보이시죠? 자, 황하강 유역을 타고선 발생했던 문명, 황하 문명, 다른 말로는 중국의 문명이다. 이렇게 우리 세계 4대 문명을 정리할 수 있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한 가지 포인트만 더 확인해 본다면요. 가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또는 수업을 들을 때 오리엔트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이 선생님 무슨 뜻인가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묶어서 서양 사람들은 동쪽의 문명이야 라고 지칭을 했어요. 자, 동쪽의 문명, 해가 뜨는 동쪽이라는 뜻이죠. 오리엔트 문명이다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오리엔트라는 표현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을 묶어서 그들의 문명을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한다는 거 놓치지 말고 정리해 주세요. 자, 우리 이번에 세계 4대 문명의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시험에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랍니다. 자, 가장 먼저 이 4대 문명의 발생 지역은 공통적으로 큰 강을 띠고 있었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나일강, 인더스강, 하나가 더 있었죠. 황하강. 이렇게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은요, 큰 강 유역에 자리 잡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두 번째, 왜 이렇게 큰 강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문명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한답니다. 강이 넘치게 되면 물만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강이 있어요. 자, 강이 있다는 것이 뭐죠? 이 땅 사이에 물이 있죠. 근데 이 물이 넘치면 그냥 물만 넘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었던 모래나 자갈, 진흙과 같은 토사물도 함께 넘치죠. 이렇게 넘치게 되면서 땅 위에는 이 물 아래에 있었던 토사물들이 쌓이게 되고요. 굉장히 토지가 비옥해진답니다. 농사가 잘 된다는 뜻이겠죠. 자, 두 번째 가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큰 강 유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이유는 뭐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이에요. 농업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토양이 상당히 비옥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강유역이고 토양이 비옥한 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농사가 잘 되려면 날씨가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명이 발생한 지역은 대부분 북위 20도에서 40도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위도 날씨가 온화하고 따뜻한 지역들이죠. 이곳에서 발달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뭔가요? 온화한 기후가 있는 지역에서 이 4대 문명들이 발생했다. 이런 거 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온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Y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중요한 포인트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일단 강유역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강유역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많은 사람 모습이 좀 느껴지시나요? 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 강 주변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관계시설이라고 표현해요. 자, 관계시설, 물을 끌어서 농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관계시설 만들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도시 국가가 형성하게 되면서 문명이 발생하게 되는 거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뿐만 아니라 이 문명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사람들이 청동기를 사용하죠. 청동기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면서 뭐가 이루어지죠? 정복전쟁 가능해지는 거. 기억이 나세요? 좋아요. 자, 정복전쟁이 가능해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급이라는 게 발생하죠. 이게 다 문명이 발생하는 시기가 갖고 있었던 공통된 특징이고요.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강이 보이네요. 강을 가지고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요. 또는 수레를 만들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다른 지역까지 뭐 할 수가 있나요? 교류하고 교역할 수가 있죠. 이해가 되세요? 즉, 강 주변을 둘러싸고 사람들 간에 뭐가 발달합니까? 교역과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나 아무개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아무개한테 물건 몇 개 가져다 줘야 되는데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었나요? 문자를 만들었어요. 자, 어때요? 자, 문명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문명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그대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청동기를 사용했다. 두 번째는 계급이 발생했다. 세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 편리하게 교류하기 위해서 문자를 사용했다라는 조건까지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강의에서 배웠던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에서 배웠던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우리 4대 문명 뭐가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집트 문명이고요. 세 번째는 인더스 문명, 네 번째는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인도 문명이라고도 하고요. 자, 황하 문명을 다른 말로는 중국 문명이라고 한다는 거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 강의에서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요,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의 이름을 쓰는 문제군요. 강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문명의 이름을 맞춰주셔야 된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강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자, 어떤 문명이 발생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고요. 자, 이 메소라는 뜻은 사이다라는 뜻이라는 것도 같이 정리해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자, 나일강 유역에서 발생했던 문명이에요. 자, 이집트 문명이 발생했겠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서는 어떤 문명인가요? 짠! 인더스 문명, 다른 말로는 인도 문명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중국의 황하 유역에서 발생한 문명을 짠! 황하 문명이라고도 하죠. 자, 여러분들 이 중요한 포인트들 놓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